님 안녕하세요. 네. AI로 비용 절감 유의미해지려면 대량 해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ROI 나올 기업용 솔루션 와닿게 나오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여전히 엔비디아만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만 특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걔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중국도 계속 사겠다는데 못 사게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네옴시티 만드는데도 인공지능으로 뭐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칩들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뭐 막 130%씩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출이나 뭐 이익이나 이게 너무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얼마까지 더 올라갈 거다 이거를 예상하기는 저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그거를 산 기업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을 할까라는 게 이제 약간 저는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생산성은 높아져서 주가가 하락은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손익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서브프라임 끝나고 2007년도에 금융권들 구조조정하면서 다 사람을 많이 잘랐어요. 그 다음에 한 게 결국은 뭐냐면 코스트 절감이에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들, 그 다음에 다 전산화 시키는 거, 이런 거에다 목숨 걸고 하고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개발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챗GPT가 생기면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페이퍼워크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블루칼라 노동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업률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고임금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새로운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를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기업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이제 좀 줄여서 실제로 기업의 실적을 높게 만들지 않으면 다른 데가 안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는 거는 리스크인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그게 이제 결국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 영향력인 것 같아요. 쟤네들도 인공지능 써서 뭘 만들고 있는데 나는 안 만들어요. 나는 이제 뭐 코스트 절감을 위해서 뭔가 개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되게 어렵죠. 의사결정,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무조건 제가 하고 있으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타사 대비하잖아요. 쟤네는 하고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쟤네가 개발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완료가 되고 나면은 당연히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R&D 비용이겠지만,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이익으로 바뀔 테니까 비용이 절감돼서, 그러면은 그럴 때 나는 안 되고 있으면 나는 실제로 남들보다 못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만들 때 그만큼 경쟁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A가 하면 B도 따라하고, 그 유사 계열들은. 그래서 남들 뭐하니 하면서 하는 게 결국은 이런 이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칩들이 지금은 없어서 난리지만 그것들을 개발하는 걸로 해서 구매를 다 해서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인력도 지금 없다고 난리들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코딩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코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코파일럿이나 기타 지금 코딩을 도와주는 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딩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딩하는 사람들이 막 연봉 신입 직원들이 20만 불씩 받고 취업하고 막 이랬던 시기가 계속 유지될까? 그리고 한 사람이 코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코딩을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더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다 같이 고임금을 받던 시대는 지나가는 거죠. 이제 IT 같은 경우도. 그래서 컴사의 전성시대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이제 섞이는, 그러니까 이제 고임금으로 취직하는 컴사가 점점점 다시 좀 이제 거기도 또 양극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업들은 생산성이 향상이 될 거고, 그러는 와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만들다가 이제 뭐 특히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레이어에 가서는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 폭이 지금 같지 않아지면서 그게 언제 될 거냐를 계산하면서 주가 고점을 찍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나머지 IT 기업 및 다른 모든 업종에 뿌려질 거고, 그러면은 그 업종들이 이제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남들은 해서 주가에 반영돼서 올라가면은 결국 나는 더 비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비싸게 만든 데들은 안 좋은 거죠. 예, 주가에.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도태될 수 없으니까 나도 지금은 다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의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종목을 선정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바이오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는데 솔직히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차피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인덱스보다는 종목들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매매 동향들 보시면은 제가 그 매매 동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걸 뭐 그게 뭐 완전 스마트 머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는 띠임들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쪽에 굉장히 띠임으로 투자 단기 매매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S&P나 TQQQ도 샀다 팔다 많이 하지만 앞에 걸 보시면은 TQQQ, SQQ가 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들을 엄청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볼륨을 갖다가 가져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보시면서 어쨌든 잭슨홀이라고 하면 금리,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면 IT 하고 그 생산성 향상에 따른 주가 상승 여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포커스를 하셔서 이제 향후 뭐 단기면은 일주일 내에 매매,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연금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